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 정체 속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공기 질은 어제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수도권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호주 동부 해안에 강한 폭풍우가 몰아쳐 최소 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25일부터 강한 바람과 폭우가 강타하면서 홍수가 나고 배가 전복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정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의 확보율도 올해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가자 지구에 설사와 호흡기 감염, 수두 등 전염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특정 지역에 피난민이 과도하게 몰리는 데다 위생 환경도 열악해 질병이 급증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수입이 막혔던 애플워치의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의 올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사흘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세종, 대구, 경북이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인천과 경기권, 충남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이뤄집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호주 동부 해안에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각종 사고가 속출해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호주 A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동부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등에 강한 바람과 폭우가 강타하면서 배가 전복되고 전신주와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인근에서는 홍수로 여성 3명이 빗물 배수구에 휩쓸려 40세 여성 1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40대 여성 1명은 실종됐습니다. 브리즈번 바다에서는 강한 폭풍에 보트가 전복되면서 3명이 숨졌고 빅토리아주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가자 지구의 위생 여건이 나빠져 질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자 지구의 전염병이 급증세를 보인다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 설사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1일 기준으로 호흡기 감염은 1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6일 2만 2천여 건보다 67배 늘어난 것입니다. WHO는 이 밖에도 뇌막염과 피부 발진, 수두 등의 감염이 보고됐으며 간염에 걸린 듯 황달 증세를 보이는 주민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질병이 늘어난 이유로 피란민 과밀화와 열악한 위생 여건을 꼽았습니다. 독감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주사약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수급 관리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독감 주사 치료제인 페라미플루가 부족하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수급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페라미플루 비축분 15만 명분을 배포한 데 이어 이달 중순 10만 명분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페라미플루는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 약품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약사 측은 페라미플루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만큼 조만간 부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타미플루를 비롯한 독감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비축분을 확보하고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정원의 4분의 1 수준만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1년차 선발 결과를 보면 전공의 확보율은 83.2%로 82%를 기록했던 올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4명만 선발해 확보율이 26.2%에 그쳤고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확보율이 11.8%에 머물렀습니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76%와 63% 확보율을 보여 올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가 높은 과인 영상의학과와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확보율 100%를 기록했고 신경외과와 내과 역시 각각 99%와 95%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으로 오르고 성별 고용률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2023 여성경제활동 백서를 보면 지난해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8,11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25,886원의 70% 수준으로 남녀 임금 격차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좁혀져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전히 여성의 전문직 종사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만큼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해온 식당에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됩니다. 구인난을 호소해온 호텔업계도 객실 청소와 식당 보조 등 분야에 외국인 채용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끊겼던 손님이 돌아오면서 호텔 등 숙박업소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천만 명으로 급감한 국내 객실 숙박 인원은 지난해 4,4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객실을 청소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청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 인력들이 사실은 수시로 필요하고 그 수시로 필요한데 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청결의 문제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인력난 호소를 반영해 호텔과 콘도업에도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채용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객실 청소와 함께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의 보조 업무로 외국인 취업 허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도업계에 대해서도 내국인의 구인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 수요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합리적인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허용 방침이 발표된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적용 지역을 한정한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들은 외국인 채용이 허용되는 업무가 고질적인 내국인 기피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적용 대상이 더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D 업종은 내국인들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많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내국인의 재취업기를 막을 수 있고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역시 미흡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을 계속 파악해 고용 허가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주택 공사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보니 공사 기간에 맞추지 못해 시공사와 시행사, 입주 예정자 간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력난은 주택 품질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문제인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청 로비, 100여 명이 부실 시공을 질타하는 팻말을 들고 돌발 시위를 벌입니다. 120여 가구 규모의 서울 방이동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들입니다. 이들은 시공 품질이 엉망이라며 구청 측에 준공을 내주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시행사, 시공사 측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실 시공을 주장하며 안전을 우려합니다. 지금 볼을 측면을 그라인더로 갈았어요. 이 갈다 보니까 이런 철근이 안에 철근이 노출되었고 또 보의 두께가 줄어들었어요. 이래서 구조적으로 좀 불안전하고 위험하다. 시공사 측은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 인력이 부족해 5개월 정도 공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합니다. 입주하실 날짜에 따라서 그 전에 공사를 빨리 끝내놨어야 되는 건 맞고요. 미시공이 된 부분,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은 지금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이제 작업자 수배도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전국의 공사 현장이 다 좀 늦어진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전국 건설 현장의 인력은 지난해부터 16만 5,700명이 부족했고 올해는 16만 9,600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17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사 인력 부족이 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서류만 완벽하면 그냥 넘어가는 페이퍼 관련된 품질 관리 체계보다는 실제 시공품 또 현장 중심의 품질 관리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력과 예산이 당연히 더 많이 들겠죠. 수도권보다는 지방, 대형 업체보다는 중소업체의 공사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구조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해에도 시공사, 시행사, 입주 예정자 간 불화가 심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수입이 막혔던 애플워치를 미국 안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27일 국제무역위원회에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앞서 애플이 의료기술업체인 마시모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애플은 법원이 관련 내용을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고 긴급 요청했고 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답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의 요청에 대한 답변 제출 시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생산 공장 기가팩토리에서 제조 로봇 등의 근로자들이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제조 로봇에 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산업안전보건청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근로자 21명 가운데 1명이 작업 중에 다쳤습니다. 정보통신 매체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근로자가 유지 보수를 하는 동안 꺼져 있어야 할 전원이 켜져 있자 로봇이 프로그램대로 동작해 근로자를 벽에 꽂고 등과 팔에 금속 집게발을 찔렀습니다. 요즘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수화물 지연이나 탑승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외국 항공사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독일 뮌헨 출장길에 오르며 루프트한자 항공을 이용했던 강혜근 씨. 뮌헨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승객 수화물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좀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근데 갈아입을 옷도 없고 하다못해 세면도구도 없었거든요. 현지에서 급히 필요한 물품을 사야 했지만 항공사로부터 아무런 보상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보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봐도 어디에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보상 신청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뉴욕에서 인도로 향했던 손종민 씨도 항공사 실수로 비행편을 놓쳤지만 어떠한 사과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14시간을 노숙을 했는데 노숙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못 끊어주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저는 시간도 너무 많이 손해를 봤고 그러니까 돈이 합해서 거의 한 150 이상 손해를 본 거죠, 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사 대상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건은 854건. 이 가운데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532건으로 국내 항공사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항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홈페이지 등의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외국 항공사 46곳 가운데 피해 접수 절차를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렵거나 아예 정보가 없는 곳이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외국 항공사의 피해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 안내 등을 찾기 쉽게 표시하고 절차를 고지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율개선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한 항공사는 8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사건을 소비자원으로 이송하라고 당부하고 외국 항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올해 교육 현장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학부모 갑질과 교권 추락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분노한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이 과정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 근조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지난 여름 국화꽃이 빼곡히 놓였던 길, 지금은 흔적 없이 빈 자리만 남았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20대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울 서희초등학교입니다. 전국 교사들이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에 불씨가 됐습니다. 저와 교직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향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결국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주말 도심을 검은 물결로 뒤덮었습니다. 교권을 넘어서서 교사의 인권이나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진 서희초 교사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고 그 무서움에 그 무기력함에 점점 지쳐가면서 몸과 정신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묻혔던 안타까운 사연들도 새롭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날도 그렇게 똑같이 죽었습니다. 2년 전에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공교육 멈춤을 선언한 교사들은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학교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권부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교사들의 간절한 요구에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부당하게 직위하지 할 수 없도록 하는 교권 회복 4대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생활지도고시를 제정한 데 이어 현장 교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수업이고 교사의 수업이 더 좋아지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교사들도 조금씩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교직 사회의 선생님들의 그런 변화가 급변한 건 처음 느껴봤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좀 참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선생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있습니다.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법과 제도의 변화도 좋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뀔 때 비로소 상호 존중하는 학교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고 저희를 조금 더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다면 교사를 믿고 내 아이만이 아닌 아이들 모두의 온전한 성장을 지지하는 학부모님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또는 고액을 체납한 사람 14,0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평소 재력을 자랑하던 래퍼를 비롯해 연예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5년 전 가족의 채무와 관련한 이른바 비투 논란이 일자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라던 래퍼 도끼.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뭐 그 당시에 그거를 빌리고 잠적을 해서 우리 삶이 나아졌겠어요? SNS로 돈 자랑을 해왔지만 세금 3억 원을 안 내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데 이어 건강보험료 2,200만 원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 김혜선 씨는 4년 동안 2,700만 원을 안 내고 버틴 것으로 드러났고 배우 안재모 씨도 2년 전 공개된 1,700만 원 체납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고액의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4,000여 명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체납액은 3,700억 원이고 10억 이상 체납한 사람은 10명에 이릅니다. 기존에 밝혔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에 더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직종이 추가됐습니다. 작년보다 15% 안팎으로 사람 수와 총액이 줄었지만 과거에 이미 공개된 명단은 제외한 영향이 큽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사전 급여 제한이라든가 압류, 공매 이런 어떤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서 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은 병원과 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일부라도 납부해 체납액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벌써 수십 년째 기부를 이어가는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와 함께 불우한 이웃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역시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상징과도 같은 빨간 돼지 저금통과 A4 용지에 쓴 편지 한 장. 선행의 현장은 해마다 어김없이 되풀이되지만 취재진이나 주민센터 직원들 모두 이 반복이 늘 새롭고 반갑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있는 그 천사마을 노송동에 일하게 되면서 직접 제가 이 돈을 세보니까 되게 큰 돈인데 이거를 기부하시는 그 천사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고, 천사는 이듬해까지 남은 날을 한 손으로 헤아리는 요맘때 꼭 찾아옵니다. 받는 순간 가슴이 콩콩 울리는 마치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라고 떠서 이제 천사가 오신 걸 알게 되었고요.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약간 설레기도 하고 약간 놀래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 있었던 도난 사건을 의식한 듯 성금을 놔둔 곳은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반복된 선행에 천사가 성금을 어디에 숨겼는지도 이제는 관심인데요. 올해는 이 홍보물 뒤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 초등학생 손에 들려보낸 돼지 저금통 하나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성금은 약 8,006만 원, 누적 액수는 9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얼굴 없는 천사가 이렇게 주민 생각해서 도와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오. 도대체 누구일까? 24년째 계속된 선행,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지역민들의 오랜 미덕입니다. 저희 주민께서 이 얼굴 없는 천사가 성금 상자를 두고 가시는 것을 마주친 적은 있는데 그분이 24년 동안이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신데 굳이. 전주 얼굴 없는 천사는 올해 제정된 제1회 HD 현대안어상 대상과 1% 나눔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금 총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상금과 성금 모두 천사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새해 단골 목표로 언제나 등장하는 게 바로 운동이죠. 매번 살 빼야지, 몸 만들어야지 다짐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트레이너 조타이거와 함께 새해 운동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